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각종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이 이제 발생되는 채권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손해가 이제 발생이 되는, 즉 예를 들어서 폭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에 대한 일방의 피해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의 이제 파손에 의해서 그런 손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또 손해배상이 또 있을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교통사고에 의한 무슨 손해배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손해배상하고는 또 개념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이나 이런 경우에 또 위자료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채권에 발생하는 원인 관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전국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채권이 확정이 되면은 전국에는 이제 채권 채무 관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일방은 처음에는 이제 피해자하고 이제 가해자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됐다가 채권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채권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사건 자체가 민사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채권자와 채무자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로.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 자체가 민사채권화 돼서 채권 채무관계로 이제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손해배상 채권으로 확정이 돼서 손해를 배상을 해라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채무자가 손해를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배상을 해라라고 이제 민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상을 이제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통상적으로는 배상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못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제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채권자가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 추심하는 물품 대금이냐 또는 판결문, 일반적인 민사 판결문이나 또는 공정증서나 이러한 채권 추심 행위하고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이제 이때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처음부터 어떤 금전거래라든가 또는 상거래라든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알지를 못해요.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원인 관계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다 보니까 채무자에 대해서 이 금전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 채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채권은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필히 신용정보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정석대로 채권 추심 행위를 진행을 하셔야 손해를 보시지를 않고 제대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채권 추심을 한다고 압류를 그냥 대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상당히 잘 꿰어야 그래야 이제 돈도 받을 수가 있고, 쓸데없는 압류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 뭐 얼마 안 되는 압류 비용이지만은 그 쓸데없는 비용만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손해배상 그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변호사 그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을 이제 통해서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그 압류를 할 경우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보지를 않고 채무자가 어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렇게 삼아서 거래를 하는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시중은행 그냥 대충 찍어서 이렇게 압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압류를 하면은 뭐 어디가 주거래인지를 모르고서 압류를 하면은 뭐 은행이 그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거는 의미가 없는 압류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성공 확률이 뭐 10%도 안 나오는 그런 압류 행위입니다. 그런 법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 판결문이 나오면 정식으로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채무자의 신용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신용 등급,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신용 불량자인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은 뭐 부동산은 소유를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변제 자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는지, 예,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판결문을 활용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뭐 주거래은행이 이제 파악이 되면은 그 주거래은행의 그 압류를 통해서 통장을 이제 압류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압류를 해서 그 추심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압류를 하는 거는 그는 옳지 못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이제 그 뭐 위자료나 또는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정확하게 특히 정확하게 채무자의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행위를 법 조치를 진행을 해야 실수를 하지를 않고 채권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서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서 회수할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신용정보회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셔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 채권 회수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이렇게 절감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